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돈과 운을 부르는 성공 습관 만들기 21일 프로젝트를 유튜브와는 별도로 클래스 U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요, 지난주에 이미 1강을 올렸고 오늘 2강을 보실 텐데요. 앞으로 나머지 3강부터 21강까지는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신 후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습관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한 것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 능력도 필요하지만 운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운도 실력이라고요. 그런데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도통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생각의 근저에는 큰 노력 없이, 자기 개발 없이 벼락 성공하고 싶다, 벼락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재벌 2세는 아주 특별한 희귀한 경우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또 재벌 2세 또한 항상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큰 나무 아래서 작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벌 2세가 아니라, 성공자의 2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재능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은 평생 학습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평생 학습이 왜 필요한지, why, 그리고 wow,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what,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왜 평생 학습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고 계신 거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이게 뭘까요? 만약에 하나만 말해보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세상에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변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그 속도가 지나칠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빠른지에 대해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맥킨지 세계연구소입니다. 이 맥킨지 세계연구소에서 지금 변화, 그러니까 AI로 인한 경제 변화가 산업혁명에 비해서 속도가 10배 빠르다. 속도가 10배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충격은 무려 300에서 3000배다.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에서 오는 충격은 산업혁명에 비해서 300에서 3000배나 될 정도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시대를 첫 번째로 본다면 두 번째는 지식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의 유효기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자,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지식의 유효기간은요, 점점 짧아지거든요. 이 지식의 유효기간을 이론적으로 지식의 반감기 이렇게 말하는데, 지식의 반감기는 지식의 절반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기간, 그걸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지금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세뮤얼 아브스만 연구에 따르면요, 지식의 이 반감기가 물리학의 경우 약 13년 정도, 그리고 수학이나 경제학도 9년 남짓 정도, 심리학은 7.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심리학은 21세기 들어서 MRI, 특히 fMRI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능성 자기공명 양상장치에 의해서 우리 뇌를 관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이 발전하게 됐죠. 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심리학의 과거 지식들이 많이 구식 진부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학의 지식의 반감기는 7년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식의 반감기는 줄어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유효기간은 줄어들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응인데 그 적응이 쉽지 않은 이유가 지식의 또는 기술의 변화의 속도를 우리 인간 적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자, 변화의 속도를 적응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위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식이나 기술의 변화의 속도를 우리 인간이 적응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뭐가 되죠? 위험하게 되겠죠. 그게 조직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변화의 속도를 적응하고 따라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의 반감기가,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지만 잘 적응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평생 학습을 하면서 적응을 잘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에 대해서는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즐겨라. 두 번째는 잊어라입니다. 자, 먼저 즐겨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고3 때는요, 고3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학습 능력이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게 되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5세부터는 선진국 기준인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55세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학습 능력이 OECD에서 꼴찌가 된답니다. 자, 고3 때는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55세 되면은 학습 능력이 꼴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아마 여기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습의 차이입니다. 우선 미국은 학습을 즐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즐겨라. 그래서 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have fun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발음이 좀 됐나요? have fun, 즐겨라. 그런데 우리는 견뎌라.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즐겨라 해서 즐기기 연습이 되면은 여러분 공부를 해서 재밌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에요.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고 중독을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고 지속이 쉬워지죠. 즐기면 지속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견뎌라 하면 어때요? 견뎌라 하면 짜증나고 질리죠. 힘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성인이 되면은 학습에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워진다. 질린다. 그래서 지속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기는 학습, 견디는 학습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즐기는 학습이 이깁니다. 즐기는 학습, 견디는 학습 누가 오래 지속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즐겨야 오래 지속이 되겠죠. 평생 학습의 핵심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생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즐겨야 된다. 이 즐기지 못하면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how 즐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잊어라에 대해서 그럼 뭘 잊자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뭘 잊어야 될까요? 과거의 낡은 지식을 잊어야죠. 철진한 지식, 철진한 기술, 철진한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은 잊어야죠. 잊어야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요. 우리 뇌가 한계가 있는데 고정관념으로 철진한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견해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영국의 비즈니스 스쿨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죠. 린다 그레튼 교수는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의 우리 인생 사이클은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우리 인생 사이클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는 게 아니라 휴식한다. 그리고 또 다시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 또 다시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 물론 인생도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소위 다단계 인생이 된다.
요 다단계 인생 사이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덧붙여가지고요.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는, 그래서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다가 또 이걸 반복하는 이런 다단계 인생 사이클을 또다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하면서 배우고, 쉬면서 배우고, 놀면서 배우고, 평생학습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과 배움의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휴식과 배움의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휴식하면서도 배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노는 것과 배우는 것에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 먼저 잊어라 했죠. unlearn.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relearn.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 평생 학습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unlearn. 잊어야 되는데 뭘 잊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진한 지식, 쓸데없는 지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세계적인 미래학자였죠. 엘빈 토플러는요, 뭘 버리라 했느냐 하면 obsolete. 발음이 좀 됐나요? 이거 원래 영어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obsolete라는 쓸모없는 에다가 knowledge라는 지식을 합해서 용어를 새로 만든 건데, 이게 obsolete라는 거예요. 토플러가 만든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지식, 무용 지식을 말합니다. 이 무용 지식을 버려라. 이 무용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이 어때요?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하고 리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1세기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그리고 교정하고 재학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피터 드러커. 이분도 자꾸 하셨지만 아시죠? 이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3년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자신이 가진 생각을 재점검하고 재정의해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은 모조리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학습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기면서, 그리고 필요 없는 지식, 철진한 지식을 버리면서 멋지게 평생 학습에 매진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